이번 주도 대선과 대선주자들의 큰 영향을 끼칠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 대안으로 떠오른 대선 레이스의 새 얼굴들, 또 민주당의 경선 룰 갈등까지 틱톡 정치에서 35분 동안 맥락을 짚고 파장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선 출마를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번 주가 꽤 길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해 엑스파일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엑스파일 좀 확인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요. 네. 장성철이 본 문건은 안 도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으로. 예. 뭐 엑스파일이라고 하니까 뭐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원래 선거판이 벌어지면 이 같은 당 안에 있는 경선 경쟁자든 아니면 상대 당에 있는 경쟁자든 다 수집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 전에 민주당에 의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실 때 인사 검증을 충분히 다 거친 분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루머들을 다 모아놓은 그리고 떠도는 얘기들을 다 모아놓은 파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드러놓고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연기만 계속 피우면서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얘기를 하는 진짜 의도가 뭐냐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예.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말을 빌리자면 장 소장이 아군의 수류탄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 이 수류탄을 던졌다고 보세요? 일단 이 엑스파일이 누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이제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혹은 비리, 의혹 이런 건 총 3개 정도의 축을 갖고 있거든요. 장모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및 코바나 콘텐츠 협찬 건입니다. 요 2개에다가 윤석열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검사 시절에 이른바 이제 검찰 용어로는 사건을 말아먹었다 그러거든요. 그 수사를 해놓고 검찰 용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입고를 안 시킨 겁니다. 그런 내용은 검찰 내부가 아니면 모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엑스파일이라는 것에 예. 사실 윤석열 총장의 비위나 이런 걸 오랫동안 같이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엔간히 어느 정도 좀 아는데 배경은 알고 있는 상태고. 배경을 다 알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저도 얘기를 듣고 무척 좀 충격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돈과 연관되어 있으면 돈의 금액과 액수는 지금까지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 소장도 언급을 했거든요. 액수가 나와 있다는 부분. 그래요? 예, 나 장소장 얘기는 예. 그분도 어디까지 팩트인지 몰라서 잘 안 들었습니다. 예. 장모 얘기는 이제 윤 총장 본인도 이제 아까 그 불법 사찰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불법 사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어떤 누구도 이 불법한 문제가 있을 때는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도 장모께서 지금 재판을 받는 문제가 7월 2일에 있다. 재판이 7월 2일 날 선고 공판이 또 선고받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켜보면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인 문제도 뭐 또 지금 어떤 또 사법적인 절차가 또 뭐 이제 내사가 진행 중인지 또 뭐가 진행 중인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또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본인 문제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엑스파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그 엑스파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3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정말
이 장성철 소장. 이 소장이 우국충정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파일을 들고 윤석열 총장의 캠프로 가서 야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캠프로 갖고 가는 게 그 부분이 저도 의문이에요. 맞겠죠. 만약에 제3자 입장에서 자 이게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실이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제대로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인이 제3자적 입장에서 이거 투명하게 검증하자라고 생각해서 이걸 공개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거를 이 자료 자체를 그냥 언론에다 공개하면 될 일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이게 이제 저는 장성철 소장의 경우는 이 세 번째 경우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권력 투쟁의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께서 왠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입당도 잘 안 할 것 같고 좀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기존의 어떤 야권에서 좀 더 컨트롤하기 좀 더 편한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모종의 어떤 세력이 있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을 흔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장 소장이 지금은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인데 96년에 이제 신한국당 당직자로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어놨죠. 박근혜 후보 공보팀장도 했고 김무성 당대표 부실장도 했고 최근에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도 당에서 이제 비전 전략실 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장을 이제 모르고 했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배경이고요. 이 정무적 감각이 상당히 있는 이제 사람입니다. 공도사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를 좀 나눠 갖고 봐야 되는데 생성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통의 주체는 누구냐. 그다음 세 번째 그럼 이렇게 유통해서 얻을 수 있는 파급 효과는 뭐가 있냐. 중요한 거는 X파일 논쟁이 있었던 게 2007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2007년 MB X파일이 있었거든요. 김경준 씨. 그러니까 그걸 맞불을 놓으려고 박근혜 X파일을 얘기했는데 박근혜 X파일은 없었어요, 별로. MB X파일은 BBK, 다스,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이 있었고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MB X파일은 팩트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17, 18년 만에, 14, 15년 만에 드러나서 결국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이번에 X파일이라고 하는 게 시중에 모아있는 주체로 얘기하면요. 일단 민주당 송영길 쪽은 아닙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X파일이 있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가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셨죠. 무슨 얘기냐면 X파일 제보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는요. 그런 걸 취합하거나 그걸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이게 그런 게 언제 강하냐 하면 야당일 때 강합니다. 여당이 되면요. 민주당의 기존에 능력 있던 당직자들 혹은 전략 사이드, 정무 사이드에 있던 친구들이 다 정부나 청와대나 그다음에 관계기관으로 다 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선 전략 데이터를 만지는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아예 그런 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확신하세요? 확신합니다. 이거는 정무하고 민정 너무 라인이거든요. 우기시는 것 같은데. 웃겨요. 정무하고 민정 라인인데 이 정무수석이 누가 이렇게 지내왔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략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인가 하는 걸 아는데 청와대는 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공작입니다. 공작이에요? 그렇죠. 엑스파일은 무조건 공작이죠. 공작이거든요. 공작 정치죠. 그러면은 이 공작의 데이터를 만드는 주체는 그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이걸 주로 주도했던 게 국정원이죠. 근데 국정원 지금 그 국내 정치 사찰을 못 하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추정입니다, 이거는. 검찰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에서요. 생성의 주체가. 생성에서 검찰이나 혹은 정보기관. 정보기관 안 합니다. 국정원은요.
이거 지금 손대면 다 감옥 갑니다. 그리고 기무사도 없어졌죠. 정보사 없어졌죠. 쉽게 얘기해서 검찰 캐비넷에 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검찰이라고 하면 두 축이 추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얼마 전에 찌라시가 돌았는데 뭐 이거 찌라시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야죠. 그 황교안 총리가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예. 임기를 마치면서 청와대 데이터를 엉망으로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 보니까 검찰 내에 이겁니다. 황교안은 공안통이거든요. 공안과 특수가 늘 싸웁니다. 그런데 이미 공안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우병우가 들어가면서 특수 라인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윤석열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서 공안은 사라졌습니다. 검찰에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안과 특수의 권력 투쟁이다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황교안이 이 데이터를 가져 나왔을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면 특수 쪽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뭐 10%도 안 되는 한 뭐 7, 8% 120, 30명 되는 특수부 검사들인데 거기에 다 윤석열 라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검찰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튕겨져 나왔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 정도로 정교한 자료예요. 그리고 생성 들었고요. 그렇죠. 생성. 2편 유통 들어있습니다. 유통은요. 제 판단에는 장성철은 독자적으로 이 자료를 공개하거나 판단하거나 유출하거나 하는 그런 판단을 안 할 사람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국힘 내부를 보게 되면요. 이제 이게 세 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신보수, 구보수로 나눠져 있고요. 그 이제 신보수를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자는 리버럴 보수로 볼 수도 있고 구보수를 정통 보수로 볼 수도 있는데 이쪽 신보수 쪽의 핵심이 누구냐면 이준석이죠, 일단은. 그다음에 유승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 있고요. 여기에 조금 한 발 떨어져 갖고 원희룡이 있고 박영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과 김무성 대표의 관계는 무척 막연합니다. 예. 자, 신보수는요. 이 X파일이 터지기 전에 유승민 의원의 얘기,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보게 되면 유난히 윤석열을 공격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정하게 예열을 하죠. 워밍업을 합니다. 그러다 툭 튀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장성철 표현에 근거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검찰 내부에서 이 자료가 나왔다고 한다면 공교롭게도 윤석열 권력기와 김호수 권력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예. 검찰의 권력의 이행기에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유통은 그러면은 구보수는 누가 있냐면 김재원 의원이 지금 계속 예. 디펜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구보수는 친이와 친박이 무너지면서 리버럴 보수로 가게 되면 보수가 괴멸한다고 판단하는 영남 그 유리막파들, 영남의 그 원로 의원들, 대구 경북 부울경의 원로 정치인들은 무척 싫어합니다. 그쪽을.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넘어갔지만 그래서 이분들과 나경원, 김재원, 그다음에 검찰 출신의 의원들, 요분들이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중진 원로 정치인들인데 이분들하고 구보수죠. 리버럴하고 나눠져 있고 이제 그 중간에서 내가 그 대장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게 홍준표, 거기 이제 독자 노선, 홍준표, 배현진. 요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신보수, 구보수, 홍준표. 예, 독자파. 예, 독자파.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는 이게 신보수, 구보수 꼭 그렇게 나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네. 구보수가 싫어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리버럴 이제 보수, 정통 보수. 리버럴 보수, 정통 보수 이렇게 리버럴 보수도 아니고요. 좀 지금 이 분류는 그냥 의원님께서 임의로 막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요. 네. 그 이현주 의원님은 국힘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지금 국힘과 네트워킹이 이현주 의원님보다 훨씬 더 오래됐거든요. 이제 우리 당에 이제 이 뭐 신 뭐 구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하셨는데 복잡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른정당계, 한국당계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윤석열 총장을 사실 한국 단계라고 해서 그렇게 또 윤석열 총장 편이다라고 또 이렇게 딱 단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하면 구한국 단계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친박계가 많은데 친박계일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탄핵과 관련해서 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수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복잡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당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지지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국힘 안에서는 확고한 지지 기반이 별로 없이 당 바깥에 또는 광범위하게 중도와 보수의 전체적으로 지지 기반이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궐선거 전까지는 확고하게 윤석열 총장 외에는 뚜렷한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 총장 했는데 국힘의 입장에서는 예. 윤석열 총장이 없어도 어쩌면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 있겠네 이렇게 예. 돼버린 거죠. 자강론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약간은 배신감 느낄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돼버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상당한 이제 갈등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제 여야 협공이라는 표현도 예.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힘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럼 우리끼리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만약에 섣불리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유통권 계속 그래서 갈게요. 근데요. 예. 만약 윤석열로 메이드 된 다음에 정말 대선 한두 달 혹은 4주, 3주 앞두고 결정적인 게 터지면 어떡하지? 예.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검찰 내부의 특수부가 균열이 되면서 검찰 내부의 그 권력 투쟁의 1단계가 있고 예. 이것이 정치권으로 넘어서 그 생성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있고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권력 투쟁이 또 한 번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권력 투쟁의 그 중층적 과정이기 때문에 무척 복잡한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여파, 파급 효과. 이 충격파 파급 효과를 먹으려고 하는 쪽은 여전히 이제 신흥 당권파가 된 리버럴 보수 쪽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왜 나왔으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돌고 있는 것보다도 더 강한 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이제 봉도사님의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배경 지식과 취재의 바탕을 둔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추론이에요. 예. 그 생성이 검찰 내부일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 정도 동의를 해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 김호수 이제 총장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권력에 이제 이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수부의 어떤 그 권력 관계가 이제 전환이 일어나면서 아마 그 부분에서 이 이제 파일이 이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좀 수긍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관계에서 이 파일이 이제 저는 뭐 그것이 대단한 파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단하다니까요. 별 뭐 있을 만약에 있다고 하면 대단하다 그래서 그러면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당해요.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될 일이에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하면 될 일이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수사하면 될 수사에서 일이지. 윤석열 감옥 가는 상황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수사하면 될 일이지. 그 뭐 별 게 있겠어요? 윤석열 그리고- 디펜스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윤석열 안 치네. 아니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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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예. 저는 지금 이 김호수 총장은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여의도와 전체 정치판이 뜨거운데 민주당은 입장이 없잖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여야 협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는 게 일단 국힘 내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윤석열 효과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스탠스를 지금까지 계속 안 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도 간석열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었잖아요. 그리고 윤차차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차차 생각해 보겠다 해서 윤차차. 예.
그 저분하고 좀 비슷하네. 그 이엄중과. 예를 들어서 국힘에 들어가겠다. 아니면 제3지대 캠프를 그 텐트를 치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했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을 모르면서 이제 막 교수들 만나고 저렇게 뭐 벼락 공부한다고 대통령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정책을 내는 게 아니라 이길 만한 정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도 정무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었죠.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럼 4월 7일 그때도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안게 될 리스크는 크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익스큐즈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70일이 흘렀어. 80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윤석열 당신 생각은 뭐지 하니까 이 내부에서 신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반색을 하면서 받으려고 그랬다가 점점 시간이 늦어지면서 저 사람의 입장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나오면서 엑스파일이 고개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엑스파일은 존재하겠죠.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극적으로 공개되면서 터질 것인가 포탄인데 이건 본인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대변을 통해서 이거 엑스파일을 이제 출처불명의 괴문서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공기관과 집권당이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걸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공이요.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김정은하고 대화하다가 말 안 되면 수석궁 압수수색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수사 기법이 전격적 압수수색입니다. 예. 조금만 본인을 건들면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분인데 이번 나오자마자 무대응으로 일관하겠대요. 너무나 윤석열스럽지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이 정부가 작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 출처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이라는 분이 이제 왜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냐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적폐 수사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쳤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들이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계 대통령이라는 이재용 부회장을 수감을 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는 분명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뭔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한 단계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카리스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엑스파일 이 문제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이거를 극복을 못하면 예. 대통령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정치를 그 좀 잘 이해하는 분들은 윤석열 총장한테 그런 어드바이스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제3지대 텐트 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와서 엑스파일이나 뭐 이런 비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미 돌았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검증이란 명분으로 당신을 그 상책에 내게 하고 흠집 내게 할 터이니 제3지대를 좀 그 단단하게 만들고 여기서 완샷 경선을 하자.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김재현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 입당 시기에 대해서 뭐 10월 초도 괜찮다. 버스는 뭐 계속 출발한다. 그거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이 되고 제3지대에 있으면서 여전히 지지율이 높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한 10% 15% 먹고 당신이 한 30% 35% 먹게 되면 이게 합하게 되면 한 50% 돼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할 수 있으니 그때 원샷 딜을 하자.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을 이제 그 디펜스를 세게 하는 거죠. 당신의 캠프를 만들어 갖고 중간지대에서 그 네. 파이널 토너먼트를 하자 여러 이런 가능성을 거거든요. 열어둔 발언이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양길보기 전략이에요. 뭐냐면 자 10월까지 밖에 있어. 그런데 엑스파일의 존재가 드러나고 예. 내용이 나면서 심하게 상처가 나서 지지율이 빠지면 그때 이 독박을 우리가 쓰진 않을 거예요. 굳이 들어올 일도 이런 없고요, 생각까지 그러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양수겸장 그 전략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저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독박을 쓰지 않겠어도 있지만 또 사실 이 상황에서 섣불리 지금 우리 이제 국힘을 믿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무척 교활하고 비열한 거리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윤석열 하다 엑스파일 딱 나오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겁니까? 그렇게 도의와 의리가 없는 정당이에요?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